참 일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왜요? 아까 마음 어플로 예? 그 바 간 거 아니에요? 마음 앱으로? 그렇긴 하죠.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에 사는 사람들의 평범한 이야기 다찌마와리 8번째 시간. 저는 황용하고요. 예, 이학찬. 장태호입니다. 따스한 봄바람이 마음까지 설레는 4월인데요. 여러분의 마음에도 꽃처럼 아름다운 미소가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꽃다운 누군가를 만나신 듯한 약간 멘트 같은데 뭐 있으셨나요? 여러분들이 꽃 아니겠습니까? 그럼 다들 꽃 구경은 하셨나요? 진짜 너무 하고 싶었는데 한국은 최근에 날씨가 되게 이상했어요. 꽃 피기 전엔 갑자기 반짝 더웠다가 꽃 피니까 갑자기 눈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비가 와서 다 떨어졌어. 아, 이번에 4월달에 한국 눈 오지 않았어요? 맞아요. 맞네. 4월에 눈 왔었어요. 오, 이게 진짜. 장난치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 눈이 오고 있더라고. 오, 근데 벚꽃이 같이 펴 있었어 그날. 보셨어요? 집안에서 봤죠. 화가 났습니다. 그 일본의 그 뭐지 흐드러진 벚꽃을 보다가 그 얼마 되지도 않는 벚꽃에 눈이 내리니까 막 약간 분노가 치밀었는데 좀 너무 그리웠습니다 진짜로. 근데 일본도 막 폈다가 바람 불고 비 맞아. 내리고 해서 전 올해는 벚꽃을 못 본 것 같아요. 비슷했구나 거의. 특히 주말에 그러지 않았어요? 네, 맞아. 딱 주말에. 꽃 구경하러 가고 싶어도 뭔가 그쵸. 갈 수가 없었어. 는 좋은 핑계를 댈 수 있는 시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죠? 이제 꽃 피는 거 하면 또 4월이기도 하고 4월 하면은 다들 뭐 떠오르는 기억이나 에피소드 같은 거 있나요? 4월 하면은 근데 한국은 어차피 4월은 이미 모든 게 시작된 이후니까 한국은 다 3월에 시작하잖아요. 입사는 뭐 1월 하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3월 하면 차라리 뭐 입학을 했다든지 뭔가 되게 시작되는 이미지가 있는데 네 4월은 잘 모르겠네요. 4월 하면 일본은 신입사원? 그죠? 어디 이렇게 길거리 돌아다녀도 이제 그 신입 정장들 이런 친구들이 맞아. 빨빨거리면서 돌아다니잖아요. 맞아요. 그때가 너무 귀여운 거야. 아니 그 뭔가 묘하게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는 느낌도 있고 특히 약간 가끔 선배들 껴있는 경우 있잖아요. 뭔가 긴장하는 것 같은데 신나 있는 약간 그런 게 저도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막 동기들이랑 몰려다니면서 막 했는데 좀 그립더라고요. 벌써 너무 오래전 얘기다 보니까. 그러게요. 그립네요. 그래도 덜 그리우신 분 맞아요. 네. 4월 입사? 근데 좀 계속 그리울 것 같진 않아요. 참고로 저 잡담 1-1화 보시면은 네 저희 뭐 약간 선 넘는 친구들에 대한 슬픈 사연이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근데 뭔가 4월 하면은 이게 뭐 새롭게 일을 시작해야 될 것 같은 느낌? 그게 뭔가 싫었어요. 그냥 나도 그 분위기에 떠밀려서 뭔가 해야 되는 게 압박을 받았던 것 같은데 지금 뭔가 새로 시작하는 게 너무 좋아요. 다치마리도 그렇고 새로운 분들 만나는 것도 그렇고 해서 뭐 새로운 설렘 이런 게 있어서 좋긴 한데 이번에 저희가 초대한 게스트분도 막 이제 봄날에 피어나는 꽃 같은 분. 일본 오신 지 이제 한 달 조금 넘으셨다고 들었어요. 거기다가 지금 오늘 4월인데 날씨가 되게 덥잖아요. 지금 28도인가 그렇잖아요. 네 오늘 진짜 덥더라고요. 근데 이분 되게 열정이 넘치시는 분이라고 들어서 뭔가 봄이 아직 가기도 전에 벌써 여름이 온 것 같아. 진짜 한 달 만난 지 한 달밖에 안 됐지만 열정으로 꽉 차 있는 친구. 그래서 사실은 이제 봄이 가기 전에 여름을 벌써 가지고 왔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따뜻한 봄바람 같은 이 살랑살랑한 분위기에 아름다우신 분을 부르고 싶었지만 이분으로 저는 오늘 만족합니다. 충분히 아름다우신 것 같은데요. 전혀 아쉽지 않고 아무튼 오늘 게스트분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네, 안녕하세요. 속이 꽉 찬 남자 99.9 네, 박혜인이라고 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3월 10일에 이제 일본에 입국하게 되었고 이제 오늘로 거의 한 40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일본에 온 지. 잘 부탁드립니다. 박수 한번 칠까요? 박수 한번 다시. 40일이라. 40일. 진짜 한 달 조금 넘었네요. 그러니까요. 일본에 사시는 건 아예 처음이신 거예요, 그러면? 그쵸. 일본을 포함해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생활을 하는 거는 지금 처음이에요.
모든 백그라운드 다 한국에 있고. 그쵸 그쵸. 어떻게 보면은 네. 연차랑 봤을 때는 저나 태호짱보다는 학찬님이랑 좀 더 가까울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쵸, 이 짬찌 계열들이 사실 그걸 잘 알 수 있는데 근데 40일 때 어땠을까요? 그냥 저는 그때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모든 게 다 신기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예전에는 여행으로 막 오면 되게 스케줄이 이제 촉박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이것도 해야 돼 막 이러는데 그냥 뭐 진짜 피곤하면 좀 자다가 일어나서 오늘은 여기 가볼까?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막상 여행 때 못 느꼈던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훨씬 많고 또 주변에 사람도 생기면 더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그때는 그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일은 안 하고 열심히 놀러 다녔던 기억이 좀 있는 것 같아요. 40일차라. 전 기억이 잘 안 났어. 태호짱 기억이 나나요? 태어난 지 40일차. 태어난 지 40일차. 그때 엄마랑 놀았던 것 같은데? 일본에서 그죠. 한국에 있었습니다. 태호짱 어땠어요? 저는 입사했던 시기가 딱 코로나 음. 막바지였어서 아직까지 그렇게 자유롭게 다니기엔 조금 뭐한 주말에는 집에 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쵸 막 하나미도 눈치 보고 막 열고 막 이랬던 기억이 있는데 코로나 22년은 맞아, 특히나 맞아요. 근데 맞아요.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온 40일차 어땠어요? 진짜 일본 완전 생 처음 왔을 때. 그때는 진짜 뭔가 매일매일이 기대가 되는. 어, 그때는 시간도 많았고, 그쵸. 오늘은 뭐 해야 되지? 그런 기분으로 항상 다녔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어때요? 혜이님도 지금 비슷한 감정인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국하고 나서 입사하기까지는 또 시간이 좀 있었어가지고 한 3주 정도. 그래서 이제 일본에 있는 약간 바 같은 데를 가가지고 또 바에서 또 이런 좋은 인연들도 만날 수도 있었고 뭔가 내가 옆구리 찌른 느낌이야. 그리고 이제 또 도중에 이제 한국에서 친구들이 여행을 와가지고 아. 약간 제가 가이드를 좀 또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오. 그래가지고 좀 재밌게 보냈던 것 같기는 해요. 근데 계속 느끼는 게 서울이랑 비슷하다. 그때 놀러 온 친구 중에 한 명이 해외여행을 처음 가보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여기 다 일본어로 써져 있는데 말이 안 통하는 서울 같다. 그렇게 감상을 말하더라고요. 저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에요. 약간 저는 그래서 표현을 그때 일본어 패치된 한국이라고 처음에 막 친구들한테 얘기한 적도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저도 진짜로 그냥 술집 메뉴만 조금 다르고 그냥 매운 거 좀 덜 팔고 김밥이 좀 비싸고 뭐 그런 느낌? 두 분이 보시기에는 이제 한국 서울이랑 크게 차이가 없다라는 느낌이신 거죠. 어쩌다 혜이님은 그러면은 이제 일본에 오시게 되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은데 왜 일본에 오셨어요? 왜라기보다는 어쩌다 보니 어쩌다 보니. 가 사실 메인인 것 같아요. 원래는 그러니까 일본 회사에 취업을 하고 싶다가 아니라 그냥 일단 취업이 하고 싶다였는데 처음에는 이제 한국 회사에 이제 몇 번 취준을 해 왔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저는 이제 직업이 개발자다 보니까 네네. 보통 이제 코딩 테스트를 보잖아요. 근데 제가 코딩 테스트를 진짜 못하거든요. 아 그래요? 좀 상상 이상으로 못해요. 오. 제가 수능도 공부를 안 했거든요. 수능도 코딩 테스트로 봤어요? 아 그런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쏘리. 이제 시험 그런 수능 시험이 싫어서 수시 공부를 이제 뭐 학교 공부해가지고 스펙 쌓아서 그걸로 들어가고 그런 식으로 했어가지고 근데 좀 너무 힘들다. 근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좀 일본어를 공부를 해 왔어가지고 혹시 일본 회사도 내가 원하는 그 회사가 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 마침 제가 원하는 회사가 채용 공고 마감일 3일 전이었어요. 검색을 한 날이. 그래서 엔트리를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면접 보고 해서 돼버렸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대박. 뭐야 그러면은 그 회사 말고는 다른 데는 안 썼어요? 이 회사랑 한 회사 더 썼어요. 근데 그 회사를 먼저 면접을 봤는데 거기서 이제 일본어 너무 못한다. 그 피드백을 받고 그 뒤로 또 준비 열심히 해가지고 지금 회사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딱 진짜 두 방 만에 딱 끝내버린. 그러게요. 지금 제가 알게 된 혜이님의 새로운 정보는 테스트를 별로 안 좋아한다. 하지만 실력과 운이 붙어 있는 것 같다. 예. 근데 이 정도면은 왔어야 할 운명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그쵸. 모든 게 우연하게 시작하는 건 맞긴 한데 이건 진짜로 신기하다. 저도 합격했을 때 진짜 이게 운명이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했어요. 근데 한국에서도 면접을 많이 보시기는 했어요. 그쵸, 한 5개, 6개 정도 음. 봤는데 좀 안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적인 분위기에 그 취업이 안 맞는다는 건지 아니면 업무나 뭐 이런 게 안 맞는 건지. 그런 면접 분위기라고 해야 될지. 네. 그러니까 이제 한국은 보통 신입을 뽑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모든 게 다 준비되어 있는 아. 신입을 뽑잖아요. 그러니까 경력 같은 신입을 아, 그죠, 원하잖아요. 맞아요. 중요하죠. 근데 그런 게 사실 제가 인턴을 한번 해보긴 했지만 거기서 진짜 실무 능력을 사실 발휘하기 힘들잖아요. 그렇죠, 인턴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에 반해가지고 이제 일본에서는 보통은 학교 생활을 하면서 너가 무엇을 중점으로 두고 어떻게 노력을 해왔는가 그것만 이제 물어보잖아요. 아, 그죠. 그 다음에 인간성, 인생, 가치관 맞아요. 그게 좀 많이 맞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중요하죠. 진짜로 신입으로 뽑는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한국은 이제는.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저도 예전에 이제 한 10수년 전에 첫 취준을 했을 때 근데 매년 뉴스에 뜨는 거 있잖아요. 올해가 취업 제일 힘들다. 이건 매년 있는 그 뉴스에 그거 테마긴 한데 근데 주변에 취업을 준비하는 기간 자체가 이제는 아예 개념이 다르더라고요. 저희 때는 한 학기 정도 꾸르면은 그냥 쉽게 하는 정도였는데 지금은 사실은 졸업료의 기본 깔고 시작을 하잖아요. 거기부터 다시 시작이잖아요. 저도 주변에 이제 뭐 동생들이나 사촌들이랑 보면은 3년 안에 하면 진짜 빨리 했다 약간 이런 경우도 있었고 특히나 문과 쪽으로 가면 더 그랬고 그래서 그런 거에 비하면 사실은 일본은 조금 훨씬 더 기회의 폭이 넓지 않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저는 여기 오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또 이런 인재를 언제 우리가 만나보겠어요.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치마리 영업하는 거 아니고 아무튼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취업을 하시기 위해서 이제 일본에 오셨고 일본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되게 다양한 이제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되게 또 독특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일본의 문화적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그냥 취업을 위해서 그냥 그것도 한 번, 두 번의 기회로 이렇게 오실 수 있다는 분이 제 주변에서는 혜인님 정도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보통은 준비를 하죠. 난 일본 취업을 할 거야라고 아예 전향이란 표현 좀 그렇긴 한데 아예 그렇게 스탠스를 바꾸고 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그리고 이게 범용적으로 쓰기도 좀 어려운 게 아까 얘기하셨듯이 자소서의 내용 자체 좀 다르잖아요. 이 핀트 자체가. 그래서 아예 준비에 좀 방향성이 다른 게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좀 저도 되게 신기한 케이스이지 않나라는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럭키비키다. 제가 생각해도 예. 좀 더 자신을 끌어내 보세요. 여기 들어봅시다. 아니 왜냐면 진짜 사실 엔트리 시트 적는 것도 일본을 포함해서 사실 해외 취업이라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잖아요. 해외에 나가서 산다는 게.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저의 주위에도 다 그냥 한국에서 취업을 하고 한국에서 취준하고 그런 분위기였는데 저밖에 없어요 진짜로. 위 아래로 한 2기수 내에서도 지금 해외 취업했다라는 사람이 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엔트리 시트도 그냥 적은 거예요. GPT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난 GPT 서비스 만들고 있는데. 왜냐면 그때는 아직 사실 그런 정보가 잘 없었을 때여가지고 그 진짜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한 거죠. 근데도 붙었다는 게 사실 저도 안 믿겠거든요. 근데 되게 합격 소리 들었을 때는 네. 이 연락 받았을 때 되게 기분 좋았겠어요. 당연하죠. 진짜 좀 믿기지가 않았어. 내가 이런 회사에 들어가도 되는 건가? 나 너무 그냥 대충 적어서 된 것 같은데. 반대로 부모님 반응은 어떠셨어요? 좀 약간 이게 좋아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보통은 타지로 갑자기 나간다고. 왜냐면 원래 유학을 했거나 원래 교환학생을 했거나 원래 외국을 좋아하는 친구는 모르겠는데 그런 거 없이 한국에서 평범하게 하다가 갑자기 저 일본 가요 이러면은 부모님의 반응이 어떠실지 좀 궁금해졌어요.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는 많이 놀라셨죠. 놀라셨죠. 근데 처음에 이제 연봉 얘기 들었을 때는 일단 좋아졌고 일단 한번 오세요. 얼른 가. 그랬는데 사실 제가 한국에서도 출신이 되게 시골이거든요. 강릉시. 제가 이제 대학교 때문에 수원에서 살았는데 사실
소원에서 살면서 이제 집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명절 때밖에 사실 부모님 잘 못 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외국으로 나가도 그냥 그때랑 그냥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그냥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것 같다 부모님도. 빠르게 납득하시는 예, 편. 예, 예. 제가 좀 말빨로 설득을 좀 시켜드려가지고. 지금 설득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원을 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아니면 어떤 시점에 말씀을 드렸어요? 합격하고 나서. 합격하고 나서? 최종 합격하고 나서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이게 또 합격하기도 전에 얘기를 해버리면 그쵸, 사실 그쵸. 이게 설레발. 네, 일본에 갈지 말지도 모르는 건데 이게 안 돼가지고 그냥 한국에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건데 나 일본 갈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취업을 준비하시면서 또 부모님을 놀래키면서 지금 일본에 오셨는데 40일 정도 계셨는데 어떠세요? 일본 생활 재밌으신가요? 많이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일단 재밌어요. 좀 다이내믹한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 혜인님의 캐릭터와 성격을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이 좀 이렇게 모인다고 해야 될까? 그런 힘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알 것 같지만 뭔가 물어보고 싶은 전 잘 몰라서.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시고 네. 알고 싶은 분도 전 계시고 반만 합니다. 반만. 네. 반이요? 네. 개요만 들었다. 네. 바 자주 다니신다고 하셨는데 그 바는 어디서 알고 가신 거예요? 기본적으로? 혹시 그니까 바가 그냥 바인지 아니면 네. 뭐 우리가 만난 네네네. 특수한 바를 말하는 건지. 무슨 바길래 자꾸 특수한 바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사실 그런 보통의 바와는 다른 그죠. 성격이지. 컨셉 바 같은 건가요? 그냥 교류회 같은 느낌.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저는 반대로 그런 거를 어디서 정보를 얻어야 되지가 처음에 좀 막막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게 그거 어디서 알고 갔지? 싶어가지고 사실 그게 그 사장님도 되게 놀라셨는데 마음이라고 마음? 외국인들이랑 전화를 할 수 있는 어플이 있어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취업하고 나서 1년 동안 이제 놀면서 일본어를 어쨌든 공부를 해야 되니까 그걸 되게 전화를 많이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뭐 유학 같은 걸 사실 온 게 아니니까 이게 사실 언어가 늘기 위해서는 그 현지인들이랑 친해지는 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전화하면서 그냥 일본인들이랑 친해지려면은 어디를 가면 좋냐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 장소를 얘기를 하신 거예요. 신기하다. 근데 그게 이제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수요일 딱 하루. 근데 제가 1월에 건강검진을 받으러 여기 일본에 잠깐 왔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때가 마침 화수목이어가지고 일정이. 그래서 그거 끝나고 이제 가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렇게 만나게 된. 누굴 만났죠? 너요. 저요? 네. 그냥 진짜 뭐 이렇게 술을 마시는 게 목적이라기보다는 뭐 한국어 아니면 뭐 한국에 그냥 관심이 있는 일본인들이 또 일본에 관심 있는 한국인들이 모여가지고 한국어로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일본어로 얘기를 하든지 맞아. 그냥 진짜 친해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저도 몇 번 가봤는데 다른 교류회랑은 좀 다르게 뭔가 서로 더 편하게 술 마시면서 이야기 나눌 수 있었던 컨셉이 되게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홍보하자면 여러분 6월 14일 다찌마리바 할 예정입니다. 이게 그때까지 나갈지 안 나갈지 모르겠지만 안 나가면 편집해주세요. 인원 제한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 40일 정도 일본에 계시면서 뭐 재밌었던 것들도 있으실 것 같고 우리가 뭐 만난 바나 여기서 생활하시면서 연수 받으셨던 거나 뭐 좋은 에피소드들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 외에 뭔가 좀 힘들었다거나 어려웠던 점도 있으셨나요? 뭐야? 뭐지? 참 일본인의 마음을 잘 모르겠어요. 왜요? 아까 마음 어플로 예? 그 바 간 거 아니에요? 마음 앱으로? 그렇게 하죠. 근데 실제로 만나보니까 또 잘 모르겠더라고요. 뭔가 그런 게 있었구나. 스캔들 같은 게 있었던 건가요? 예. 일본 분이신가 보네요. 일본인의 마음을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맞습니다. 보통 그것도 되게 유형이 많잖아요. 막 교토화법식으로 돌려서 말한다든지 아니면은 연락을 뭐 한 일주일에 2번 한다든지 뭐 유형은 되게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유형의 좀 그러게요. 괴로움을 일단 도쿄 출신이시고요. 좀 착한 것 같아요. 물론 그러니까 뭐 만난 날이 사실 그렇게 뭐 많지 않아서 뭐 진짜 뭐 잘 그렇게 기계까지 모른다고 치더라도 네. 일단 지금까지 만나본 거
이제 판단을 해보자면 일단 착한 사람. 정신 못 차린 것 같은데. 착하다. 일단 착하다. 아니. 그걸 왜 적어요? 그다음 이제 착하니까 음. 말을 많이 해준다. 음. 사실 제가 진짜 낯가림이 심해요.